도쿄전력은 방류를 위한 기술적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류 첫날은 비교적 적은 양인 약 1톤의 알프스라는 정화 장치를 통과한 처리수를 1,200톤의 바닷물로 희석한 뒤 삼중수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방류할 예정인데요. 오염수 희석 과정이나 방류 설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약 460톤의 오염수를 매일 방류할 예정. 보관된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려면 30년 이상 방류를 계속해야 하는 거죠.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즉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바닷물과 어류를 채취해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측정한 수치는 빠르면 27일에 알 수 있고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채취선을 띄우기 어려울 경우엔 오염수 방류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오후 1시에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 소식에 불안감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과 상인들 우려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반응인가요? 네, 현장을 쭉 둘러보니까 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막연하게 자책하고 한숨을 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장 다음 달 추석이 또 대목인데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고요. 장기간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제주도의 한 대표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동문시장인데요.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 일정이 정해지자 생계에 타격이 크다며 막막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오염수 방류 반대의 해상 시위까지 벌였던 해녀들도 망연자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염수가 섞인 바닷물에 들어가기 무섭다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초밥이나 회, 생선구이 같이 해산물을 주 재료로 하는 가게들은 저마다 일본산 수산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내문을 내건 상태고요. 당분간 국내산 제철 생선을 팔 계획이지만 당장 오늘부터 손님들이 등을 돌릴까 걱정이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대목을 앞둔 유통업계도 비상이 걸린 건 마찬가지인데요. 대형 마트들은 자체 방사능 수치 검사 등 수산물 안전성 검사 횟수를 늘리거나 공급업체로부터 상품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 선물 세트의 경우엔 냉동 굴비와 갈치 등 주요 상품들은 오염수 방류 이전에 사전 비축된 물량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서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계획대로만 한다면 당장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약속 조항이 있는데요. 일단 일본 측은 오염수 관련 정보를 매시간 인터넷에 한국어로 공개하고요. 방사능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이상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줄곧 요구한 우리 전문가의 후쿠시마 상주는 합의하지 못했는데 대신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었죠. 또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양보도 검토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돈을 더 풀어서라도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 최근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에 수산물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을 위해 쓸 예비비를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으로 약 650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올해 10월에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또 향후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주변국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이 해양 환경 재앙의 날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는데요.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투명한 조사와 관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